자,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은 키보드로 6과 4를 입력받아 두 수의 덧셈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출력 결과를 확인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코드를 보기 전에요. 먼저 이런 코드를 적은 파일을 저장할 때 확장자가 뭐뭐.c 또는 뭐뭐.cpp라고 그래요. 자, 뭐뭐.c는 얘는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고요. 뭐뭐.cpp는 C++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말해요. 그래서 만약에 직접 코드를 적어서 실행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요, 파일 이름은 CPP가 아니라 C로 쓰셔야 됩니다. 저희가 보는 시험에서는 C++이 아니라 C로 시험을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C로 코드를 작성하는데 첫 줄에 샵 include stdio.h 라고 콕셀을 해서 적혀 있어요. 얘가 뭘 의미하냐면요, stdio.hi가 헤더란 뜻이에요. 헤더란 뜻인데, 이런 파일을 불러와서 아래 코드를 번역하는 데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stdio에는요, 일반적으로 파일 입출력에 대한 함수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파일 입출력에 대한 C 언어 함수들 앞에서 소개 있었죠? 뭐 있었어요? scanf, 그리고 printf 이거 있었어요. printf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얘가 여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없어요. 얘가 없다 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밑에 있는 코드 중에 얘랑 얘가 오류가 나가지고 컴파일이 되지 않을 거예요. 프로그램 실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컴파일, 번역이 필요하다는 거 배웠었죠? 때문에 아래에 있는 스캔프랑 프린트f를 쓰기 위해서 얘는 반드시 추가해야 되는 코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줄 보면 메인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C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는 함수의 시작을 말해요. 자, 제가 함수라고 그랬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름 치고 괄호 이렇게 그런 다음에 중괄호 이렇게 되는 걸 보통 함수라 그래요. 함수라 그러는데 이 안에 이 함수를 정의하는 많은 코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이 메인이다. 그러면 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 가장 중요한 함수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실행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메인 함수가 없다? 이런 프로그램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인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었고요. 자, 메인이라는 이렇게 함수가 쭉 있고 아래 위에 뭐가 막 있어요. 그런다고 해도 무조건 시작은 어디서 시작해요? 메인에서 딱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컴파일링은 이제 번역은 이렇게 순서대로 쭉 될지 몰라도요. 실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순서 자체는요, 무조건 메인에 있는 첫 줄부터 시작한다는 거 때문에 메인 함수는 항상 C코드의 중심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 있어요. 중괄호는요, 범위를 의미해요. 자, 메인 다음에 중괄호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보면은 메인 바로 뒤에 중괄호 썼죠?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이 중괄호가 뭐 위치가 일로 와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요, 자, 메인 함수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함수에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자, 메인이라고 쓰지 맙시다. 자, ABC라고 썼어요. ABC라고 쓰고, 중괄호 쓰고, 중괄호 쓰고, 쭉쭉쭉 썼어요. 이 코드들은 어디에 소속되는 거냐면, 이 ABC에 소속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 벗어난다? 그럼 얘는 왜 밖에 있는 코드와 전혀 연관이 없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ABC 실행시켜줘. 그러면은 얘가 일로 가서 여기 있는 걸 실행하고 어디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괄호보다 앞에 사용된 함수가 사용하는 함수에 소속된 그런 범위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항상 중괄호가 열리면요, 닫히는 중괄호도 항상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메인, 여기서 열리고 여기서 닫히고 이렇게 열고 닫고로 확실하게 하고 있죠. 이렇게 범위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요, int ijk라고 하고 있어요. 자, 화면 한번 지우고 갈게요. 자, 맨 앞줄은요, 자료형을 의미해요. 그리고 뒤에 있는 ijk는 변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먼저 자료형이라고 그랬죠? 자료형은 뭐예요? 컴퓨터가 어떤 자료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료형에는 뭐 정수도 있고, 정수, 그리고 문자, 그리고 실수, 이렇게 있어요. 또 이거 말고 더 많은 게 있어요. 그래도 주로 사용하는 게 이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정수에는 먼저 int가 있고요. 그리고 문자에 char, 차가 있고, 실수에 플로트, 더블이 있어요. 더블. 자, 각각 크기는 뭐 4, 1, 4, 8인데요. 정수, 문자, 실수, 얘네가 뭘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얘네 1, 2, 3, 4고, 문자는 뭐 ABCD일 테고, 실수는 뭐 1.34, 뭐 3.12, 막 이런 거일 거예요. 그런데 바이트가 있다는 건요, 이 용량만으로 실수를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얘는 8바이트만으로 실수를 표현한다는 뜻이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4바이트로 표현하는 실수는 범위가 더 작을 것이고, 8바이트로 표현하는 실수는 더 범위가 크겠죠?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int ijk는 내가 정수
4바이트 자료형으로 i라는 저장 공간과 j라는 저장 공간 그리고 k라는 저장 공간을 만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걸로 이 문장은 끝을 낸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세미콜론은 문장의 끝을 의미하는 걸로 해가지고요. C란 자바에서는 항상 문장 끝에 붙여주셔야 돼요. 정수를 저장하는 공간 i와 j, k는 이제 또 다른 말로 정수형 변수 라고 표현을 해요. 변수 i 그리고 j, k를 만든다. 그래서 변수는 또 뭘 의미하냐? 변할 수 있는 수를 말해요. 의미 그대로. 여기랑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상수요.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3, 4, 5 이런 일반적인 숫자는 얘는 변하지 않잖아요. 내가 5를 뭐 8개를 의미하는 수로 쓸 거야. 이런 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런 건 가능해요. 변수 같은 경우는 i에 3을 저장해요. 끝에 항상 이거 붙여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3이라는 값이 i라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j는 0 여기도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0이 이렇게 저장됐죠. 나중에 j 더하기 i의 값을 저장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j는 원래 0이 저장돼 있었잖아요. 0, 0이었어요. 근데 i는 뭐가 저장돼 있었죠? 3이 저장돼 있어요. 그러면 j의 i를 더한 값은 3이잖아요. 더한 값은 그러면 3이 j에 이렇게 저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j 값은 뭐가 되겠어요? 이제 나중에 3이 되는 결과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는 거예요. 필기에서 배우신 분들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한 번씩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변수는 뭐다? 자료를 저장하는 곳이다. 그리고 나중에 값이 변경될 수가 있다. 상수는 뭐다? 값이 변경되지 않는 일반적인 3, 4, 5 같은 숫자를 말한다. 그래서 다음 줄 볼게요. 다음 줄 보면요. 스캔F 괄호 열고 막 써져 있어요. 뭐냐면 얘는 데이터를 입력받는데 사용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코드가 뭘 의미하냐? 스캔F는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스캔F 괄호 열고 쌍따옴표를 꼭 쓰고요. 그 다음에 입력받을 형태 괄호 쌍따옴표 닫고요.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형태에 적힌 형태에 내가 자료 몇 개의 자료 입력받느냐에 따라서 뒤쪽에 자료를 입력받을 자 너무 기니까 그냥 입력받을 변수의 주소 이렇게 써야 돼요. 세미콜론까지. 그래서요. 입력받은 형태는 뭐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d 그리고 쉼표 없이 그리고 %d 여기 띄어쓰기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뭘 의미하냐면요. 정수형 자료 하나 그리고 공백 그리고 정수형 자료 하나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입력 뒤쪽에는 %i 그리고 %j라고 돼 있어요. 얘는 i라는 변수의 주소 그리고 j라는 변수의 주소를 의미해요. %가 주소를 가리키는 연산자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i를 씀으로써 i 변수의 주소를 가리키기 위해 %를 써주는 거예요. 만약 그냥 i라고 썼다? 얘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제가 뒤쪽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입력받을 변수의 주소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때문에 뒤에는 항상 %가 붙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d가 뭐라 그랬죠? 정수를 입력받는 그런 표시라 그랬죠? 이런 거를 서식 지정자라고 그래요. 서식 지정자에는 여러 개가 있어요. %d 같은 경우는요. 정수를 의미해요. 그리고 %df 같은 경우는 실수를 의미하고요. %c 같은 경우는 문자 그리고 %s 같은 경우는 문자열을 의미해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만약에 지금 공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입력할 때 내가 어떻게 입력하면요. 여기 위에 보면은 6과 4를 입력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6 띄어쓰고 4 그리고 엔터 이런 식으로 화면에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퍼센테이지 D가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샵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D라고 쓰고 내가 %i %j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6 샵 4 엔터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캔F는 어떻게 쓴다? 자, 서식 지정을 통해서 입력받을 형태를 정한 다음에 뒤에 입력받을 값에 저장할 개수만큼 변수를 써주면 된다. 변수 근데 그냥 쓴다? 아니죠. 변수의 주소를 써야 된다 그랬어요. %를 붙였어요. K는 i 플러스 j예요. 얘는 뭐를 의미겠어요? K에 i 플러스 j 값을 저장하라. 이런 뜻이죠. i 플러스 j를 연산한 값을 K에 저장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건 그냥 간단히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문장이죠. 끝에 항상 세미콜론 들어가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보면 printf라고 나와 있어요. printf는요, 출력하는 데 사용되는 C의 함수예요. 출력용 C 함수. 자, 앞에 쌍따옴표로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스캔F랑. 아까 스캔F 뭐였죠? 입력받을 자료 형태였잖아요. 이거는 출력할 자료 형태예요. 출력할 자료 형태. 다음에 들어가는 거 뭐예요? 출력할 변수. 자, 근데 여기서 뭔가 스캔F랑 비슷한 애가 있죠? 얘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뭐야? 뭐라고 배웠죠? 서식 지정자라고 배웠어요. 서식 지정자 중에 퍼센테이지 D는 뭐였죠? 정수에 대한 거로 했어요.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정수를 입력받았으니까 출력용에서 사용되면 정수를 출력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뒤쪽에 출력할 변수에 들어가 있는 게 출력할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이 퍼센테이지 D를 통해서 출력이 될 거예요. 자, 다음은요. 원 표시하고 n이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원 표시하고 어떤 알파벳 한 문자가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제어 문자라고 그래요. 얘는 보통 출력에만 사용되는데요. 출력용 제어 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출력용 제어 문자는요, 보통 뭐 줄나눔을 한다든지, 탭 키를 누른 만큼 공백을 띄운다든지, 또 화면을 넘긴다든지, 넓은 문자를 출력한다든지, 이런 식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쓰냐? 여기다 원 표시 쓰고, n, 얘는 줄나눔을 의미해요. 만약에 내가 3 출력하고 4 출력해라.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럼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화면에 이렇게 화면이라면요. 3이 이렇게 써지고 중나눔 그 다음에 4 이런 결과가 나와요. 만약에 자 WDS면요. 뒤쪽에 뭐가 들어가요? 변수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변수 대신 값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숫자 3을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제어 문자 원 쓰고 n 썼어요. 그 다음에 또 정수 출력해라 하고 이렇게 쌍따옴표로 묶어서 printf 지금 D가 두 개 들어있으니까 값을 하나 더 줘야겠죠. 여기다 5 넣었어요. 괄호 닫고 세미콜론하고 printf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화면 어떻게 출력해요? 화면에 3이 출력되고 엔터 그 다음에 5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n 때문에요. n이 뭐였어요? 줄나눔이었어요. 탭키 공백은요 이렇게 쓰면 돼요. 탭에 t 넣으면 되고요. 줄나눔 n도 라인에 n자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좀 외우실 거예요. 탭키도 탭에 t니까요. 여기 만약에 n을 t로 바꾼다? 그럼 어떻게 출력해요? 3하고 탭키만큼 공백을 띄운 다음에 여기서 5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화면에 넘기는 경우는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F를 쓰는데요. 품피라고 해가지고 얘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니까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자, 넓문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요. 원 쓰고 0을 쓰는데요. 넓문자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에 직접 출력하는 용도가 아니라요. 내가 변수 같은 이렇게 저장 공간에 그 공간이 비어있다. 널이 비어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어있다는 의미의 값을 저장하고 싶을 때 이 기호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건 줄나눔과 탭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뭘 의미해요? 자, 퍼센테이지 D에 있으니까 정수값을 출력하고요. 다음에 원 쓰고 n 썼으니까 얘는 뭐예요? 줄나눔이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 K였어요. 쌍따옴표하고 이렇게 프린트F하고 세미콜론이잖아요. 그러면은 정수값 K의 값을 출력하고 화면에 K의 값을 여기다 딱 출력하고 다음 줄로 넘어가겠네요. 그럼 코드를 한번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해볼게요. 자, 사실 앞에 있는 문장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풀어도 코드를 읽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변수 ijk를 만들어 달래요. 정수형 변수 i, j, k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화면으로부터 값을 입력받으래요. 뭐를? 정수형 두 개를 입력받으래요. 그래서 어디에다 저장해요? i랑 j에 저장을 해요. 이제 문제에서 6이랑 4를 입력받는다고 했으니까 i랑 j의 순서대로 6과 4가 저장이 될 거예요. 다음에 k는 i랑 j를 더한 값을 저장할 거래요. 그러면 k는 6과 4를 더한 10이라는 값을 저장하게 되겠죠. 다음에요. printf 출력하래요. 뭘 출력해요? 정수로 출력하는데 출력되는 값이 뭐냐? k의 값이에요. 그럼 먼저 화면에 10이 이렇게 출력될 것이고요. 다음에 1n이 뭐예요? 화면 줄넘김이었죠. 그래서 커서가 여기 깜빡깜빡이다가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 있을 거예요. 얘는 이제 깜빡깜빡이지 않겠죠? 화면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원표시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원표시 같은 경우는요, 이제 폰트 스타일마다 원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요. 얘가 역슬래시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두 표시가 혼용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해 두세요. 그래서 이번 코드에서 정리해 둬야 될 점은 뭐죠? 먼저 변수예요. 변수랑 상수, 그리고 메인 함수, 그리고 include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헤더 파일 밖에 있는 라이브러리 불러오는 거랬죠? include 배웠고요. 그리고 스캔F 배웠어요. 스캔F 어떤 식으로 사용했다 그랬죠? 뭐야, 출력 서식, 그쵸? 아니, 입력 서식이죠? 입력 함수니까요. 입력 서식, 다음에 입력 받을 변수. 자, 변수. 그냥 변수 아니었어요. 변수의 주소였어요. 주소. 그래서 주소 입력하는데 뭘 쓴다 그랬죠? 앰퍼센드 쓴다 그랬어요. 다음에 그냥 일반 수식이 있었고요. K는 ig 있었고요. 다음에 printf 있었죠? printf도 스캔f랑 크게 차이 없었다 그랬어요. 뭐야? 출력 서식. 출력 서식 하는데 여기에 이제 출력 서식에 들어가는 서식 지정자만큼 변수 똑같이 써주고요. 얘는 변수의 주소가 아니고 그냥 변수 그대로 쓴다 그랬죠? 그리고 각 코드의 끝마다 세미콜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스캔f랑 printf의 입력 서식, 출력 서식에 쓰는 서식 지정자 있었죠? 서식 지정자 중에 주요 서식 지정자 뭐가 있었죠? 자, 정수 입출력하는 데 쓰는 D, 실수 입출하는 데 쓰는 F, 그리고 문자 입출력하는 데 쓰는 C, 그리고 문자열 입출력하는 데 사용되는 S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어 문자는 printf에서만 주로 사용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용되는 게 주로 N과 T가 있다. 얘는 개행, 줄넘김이고 T는 템만큼 공백을 만들어주는 거다. 또 변수 상수할 때 배웠던 거 있죠? 자료형이요. 자료형에는 뭐 있었어요? 정수인 인트, 문자인 차, 그리고 실수 자료형에 플로트와 더블이 있었어요. 네, 이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추가적으로 뭐 놓치고 있는 거나 아니면은 뭐 더 학습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코드를 배워가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데이터 입출력 C 언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C 언어의 이제 코드랑 입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이제 분석하래요. 분석해서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코드가 이곳에 있고 이때 이제 데이터 입력은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메인 함수부터 보자고요. 자, 메인 함수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정수형으로 i라는 변수와 j라는 변수 두 개의 변수를 이제 쓴다고 정수형으로 쓰겠다고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 scanf에서 이제 입력을 받는 거죠. 그때 입력 받을 때 i라는 변수랑 이제 j라는 변수가 사용이 되는데 그때 여기 입력 형식을 보니까 하나는 이제 %5로 돼 있고요. 하나는 이제 %x로 돼 있습니다. 그럼 %5다 그럼 이제 팔진수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x다 그럼 얘니까 이제 16진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i가 이제 받는 값은 이제 팔진수고 얘가 받는 거는 이제 16진수요. 그때 이제 두 개의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받는 거죠. 그때 뭐를 기준으로 샵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을 받아라 그 얘기요. 그때 이제 입력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 중간에 이제 샵이 있으니까 요 15라는 게 이제 i라는 변수에 이곳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22라는 값, 요 22라는 값이 우리 16진수 이곳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변수 i에는 우리 팔진수 15가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j라는 요 변수에는 20이라는 그 16진수가 이제 입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데이터를 입력받고 printf를 만나서 이제 출력하래요. 출력하는데 뭘 출력해라? 우리 i라는 변수랑 j라는 그 변수에 들어있는 그 값을 이제 출력하래요. 출력할 때 그때 출력 서식을 보니까 10진수로 그렇게 이제 출력을 해라. 정수형으로 그렇게 이제 출력해라. 그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그러면 8진수 15랑 그 다음에 16진수 22 이거를 이제 10진수로 출력해 달라 그거죠. 그때 이제 8진수를 이제 10진수로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데 요 자리가 이제 우리 8의 1승이죠. 8의 1승의 자리고 그 다음에 요 5가 들어있는 요 자리가 8의 0승 자리죠. 그리고
22 하고 나왔습니다. 앞에 있는 요 2가 16의 1승의 자리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2가 우리 16의 0승의 자리요. 그럼 이게 8진수 15를 이제 10진수로 고칠 때 우리가 1 곱하기 8의 1승, 8의 1승 더하기 그 다음에 5 곱하기 8의 0승 요거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계산하게 되면 이제 8이 나올 거고 이렇게 이제 계산하게 되면 그냥 5가 나오겠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해주면 이제 13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진수 계산 좀 하자고요. 얘는 앞에 있는 2가 2 곱하기 16의 1승의 자리니까 16의 1승이다. 그리고 더하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2는 16의 0승의 자리죠. 그래서 2 곱하기 16의 0승 요거 이제 계산해 주면 되죠. 그럼 요거 이제 앞에 거 이제 계산하게 되면 32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요거 계산하게 되면 그냥 2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럼 이제 얘네 둘을 더하게 되면 이제 34하고 그렇게 이제 결과 나오네요. 그러면 얘를 이제 13하고 34를 출력하는데 이 출력 서식 프린트 F문을 보니까 %D 한 칸 띄고 %D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13하고 34를 이제 출력을 할 때 중간에 이제 띄어쓰기까지 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적을 때 지금처럼 13 한 칸 띄고 34하고 이렇게 이제 정답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행 결과를 쓰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출력 서식을 잘 보고 그 서식에 맞게 우리가 정답을 써줘야 돼요.